결국 로마네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로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문과 소식을 전하면서 로마네 첼시 20년을 끝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새 구단주 소식은 확정된 게 없지만요. 왜 끝났으며 새 구단주는 누가 될 것이며 여러가지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첼시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로만이 왜 떠나야 되는지 영상은 위에 달아놨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올리가르히로 분류된 로만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반러시아 감정이 영국에서 커졌고 노동당 의원이 제재를 하자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경영권 양도마저 좀 어려워지면서 매각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로만의 성명문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서두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첼시의 소유권에 대해 언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하고 싶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항상 구단에게 최선의 길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매각이 클럽, 팬, 직원, 그리고 클럽의 스폰서, 파트너들까지 가장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클럽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 포인트를 보자면 나는 클럽의 어떤 대출 상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투자한 것이 사업이나 돈에 관련된 게 아니라 게임과 구단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매 수익금 모두를 기부하는 자선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재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해 입은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는 클럽을 지키기 어려운, 지키더라도 좀 투자가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를 열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러시아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로만의 최측근인 브루스벅 회장과 마리나 이사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로 채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로만의 비서로 출발했던 마리나, 로만 시대에서 쭉 회장이었던 브루스벅이 차기 구단주하고 동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나누던 개인 구단주가 들어오던 새로운 보드진이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보드진이 마리나 정책과 브루스벅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부터는 첼시는 새로운 플랜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가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인수인계 개념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구단이 완전히 인수가 된다 그러면 그땐 마리나하고 브루스벅이 물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보드진의 주요 현안은 증축 또는 이전, 그리고 선수들의 재계약, 영입 타겟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영입 타겟에 대한 설정을 보자면 새로운 구단주가 등장하면 아무래도 빅사이닝을 좀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도 조금 자유로운 감이 있기 때문에요. 메가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재계약에 있어서 주급체계를 조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축과 이전 문제는 예전부터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접근하는 구단주를 봐야겠죠. 일단 토트 보일리라는 분이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로 제일 앞서가고 있답니다. 이 컨소시엄 형태는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돈을 내는 건데 이 중 모든 투자자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한스 요르그 위스랑 토트 보일리가 같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스 요르그 위스는 이 스위스 사람으로서 로만보다 돈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많은 기부를 하면서 재산이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 보엘리라는 분은 LA 다저스 지분도 갖고 있고 다수의 팀들의 지분을 컨소시엄 형태로 갖고 있는 조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컨소시엄으로 한다면 아직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성향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돈을 얼마나 쓰거나 어떤 형태로 구단을 이끌어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첼시 팬들이라면 로만 체제를 지나왔잖아요. 로마는 조금 더 첼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던 형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 개념으로 움직이는 컨소시엄 형태가 낯설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엘리가 LA 다저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첼시에서의 투자가 막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야구와 축구가 다르고 미국과 유럽의 투자 방식이 다를 테니까요. 거기다가 로만이 당장 자신이 자회사를 통해서 팀의 발전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 개인 투자자, 애정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좀 바라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만이 떠나게 됐는데요. 글쎄요. 좀 심승생숭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새로운 투자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구단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로만 체제였고 앞으로도 로만 체제라고 믿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만이 이제 구단을 매각하는 걸 오피셜 띄웠기 때문에 글쎄요, 새로운 구단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첼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